안녕하세요. 히스토리 북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마을로 간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기 마을에서 벌어진 작은 전쟁들, 박찬승 작가의 작품입니다. 아직 사화산으로 완전히 식었나 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아직도 식지 않은 휴화산일지도 모르는 한국전쟁, 그 중에서도 아직도 갈등이 연속되고 있는 마을로 간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전쟁인데, 그 전쟁 기간 중에 왜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엄청난 규모로 서로 죽였나? 도대체 그 갈등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자는 10여 년간 여러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졌던 지점, 갈등이 된 곳에 찾아다니면서 발로 뛰면서 연구를 했고, 그 연구 논문들을 크게 5가지를 모아가지고 책으로 낸 저자인데, 10여 년 이상을 충남과 전남에 있는 5군데 이상의 지역의 마을 학살 현장을 답사하고 일일이 사람들을 다 인터뷰를 해서 관련자의 구술을 체록하고, 심지어는 희생자 가문의 족보까지 열어보면서 언제 돌아가셨느냐를 보며 전쟁 발발 70년이 지난 지금도 정신적 물질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그분들의 현실을 알아보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열어보는 작업을 한 연구형 논문이 실린 책입니다. 박찬승 저자는 참 대단한 분 같아요.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논문으로 발표했고, 그 논문들을 모아서 다시 책으로 나온 것이 이 책입니다. 논문과 교양서의 가운데가 아닌 논문 쪽에 살짝 기울어져 있는 무게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당사자들이 지금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보다 더 완벽하고 더 현장성이 있는 작품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감히 단언해 봅니다. 물론 구술체록이라는 한계가 있는 휘발되는 기억력 속에 미화되고 나쁜 부분은 버려진 것을 체록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더 정밀하게 현장성 있는, 현실성 있는 자료는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1950년부터 벌어진 3년간의 전쟁 동안 마을 속에서 벌어진 한국전쟁에 대해서 좀 더 미시적이고 세밀하게 열어보는 책인데, 부제가 한국전쟁 기간에 마을에서 벌어진 작은 전쟁들이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사연으로 작은 전쟁 속에 서로 죽이고 죽이는 작은 전쟁을 벌였는데 근본적인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서 멤버를 떼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60주기를 기념해서 2010년도에 논문 발표된 내용을 책으로 낸 건데, 기존의 여러 사서들이 이제 강대국의 이념 대림 중심의 전사를 펴냈는데, 한국전쟁이라는 특성이 전방에서 사망한 숫자보다 후방 지역에서 사망한 숫자가 훨씬 많았고, 마을 안에서 갈등이 폭발해가지고 서로 죽이는 사건들이 많아서 그 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 논문들의 모음집인데, 이런 접근은 이 책이 처음이고, 실제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인명과 지명을 익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갈등의 증폭을 막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름을 실명으로 적지 못한 것은 아직도 그 고통의 진행형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를 복합적인 갈등 구조를 지닌 대한민국의 특수성, 한국전쟁의 특성으로 인해서 한국전쟁기를 전후해서 폭력과 학살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는데, 이 전쟁이라는 게 총력전이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째로 들었다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다 이념과 종교가 포함되면 폭발하거든요. 심지어는 혈연까지도 갈라놓게 하는, 그것이 바로 전쟁인 겁니다. 덕분에 아놀드 토인비는 전쟁의 고통과 참상을 치유하는데 3세대, 즉 100년 이상 걸린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전쟁이 지금 70년 정도 지났지만 30년 정도 더 지나야 겨우 잊혀질까, 아니면 봉합을 위한 시도를 할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0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신데, 그분들이 한 분, 두 분 돌아가셔서 더 이상 증언할 분이 안 계신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역시나 토인비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3대에 적어도 100년 정도는 지나야 아픔을 꿰맬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운다. 격하게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튼 한국전쟁의 시기는 미처 정리되지 못한 한국의 계급구조가 급하게 재편성되는 시기였거든요. 한국전쟁이 굉장히 부정적인 게 수만 가지지만, 한국의 계층질서를 완전히 흔들어 놓고 새로운 길을 가게 만드는 긍정적인 요소가 딱 하나 꽂으라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조선 말기의 신분제가 막 흔들리는 이 과정에 급작스럽게 퍽치기처럼 당한 게 일제강점기였고, 갑작스런 해방과 신탁통지, 그리고 토지 재분배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을 양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 한국전쟁이 빵 하고 터지면서 토지 문제와 신분 문제를 한 번에 해결을 하는 그런 역사의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는 게 한국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와야 되지는 않았죠. 마을 간에서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희생을 강요당하면서 해체됐던 그 과정에 마을 사람들이 입었던 피해를 적어놓은 게 이 책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서로 자신의 집권 세력들이 집권하는 쪽으로 사상과 이념을 몰아갔습니다. 그 이념은 대립시켜가지고 한쪽 편에 서기를 강요했고, 그렇게 시작된 전쟁은 마을로 가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둘로 나누었고, 그 속에는 굉장히 복합된 양상들이 짜집게 되면서 승수효과를 더해서 기름을 붓는 순간 활 하고 타오르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책에서는 아직 그 전쟁의 상처, 마을의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오하게 관찰을 한 결과 이 책에서는 한국전쟁기의 마을에서 벌어진 폭력과 학살이 단순한 계급 갈등과 좌우의 이념 대립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실제로 저자가 연구한 마을들은 그 이면에 조선시대부터 쭉 누적되어 온 친족 간의 계파 간의 갈등, 양감과 평민 간의 갈등, 신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죠. 지주와 소장농 사이의 계급 간의 갈등, 경쟁관계에 있는 마을 간의 대립, 기독교와 사회주의자에 간의 종교 이념적 갈등 등 복합적 갈등 구조라고 하는 조금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친족, 마을, 신분 간 갈등이 민간 차원에서 학살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남과 북의 통치 이해관계에서 출발한 대립폭력 행위, 집권의 정당화, 세력화를 위해서 그 마을 주민들에게 어느 한쪽을 강제하게 하고 그 반대 방향에 확실하게 서게 하는 정책이 나쁜 정책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충성도를 높이고 결속력, 지배를 강화하게 하려는 이산방향으로 흘렀던 그 시점에 남북 그 어디에도 통합과 화합의 포인트는 없었고 어느 한쪽이 멸망해야만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는 명말적 같은 전쟁을 민족끼리 치르고 있었던 거죠. 물론 그 신부에는 사상과 이념, 계급과 신분, 소작과 지주, 일제 앞잡이 여부, 말음 여부 등등의 지극히도 당연하고 피상적인 사연에 탈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내부적으로 열어보면 좀 다양한 사연들을 품고 있는 마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로 간 한국전쟁은 전쟁의 원인과 결과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일상과 삶이 어떻게 전쟁에 파고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한국전쟁의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 학계가 지난 한국전쟁에서 민간 차원의 내전 연구를 좀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점을 오히려 반성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자는 그간 연구한 마을의 사례를 종합해 봤을 때 이념과 계급 갈등보다는 친족, 마을, 신분 간의 갈등이 민간의 학살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고 해필이면 그 마을의 갈등이 발생되게 된 그 틈을 남북 간의 국가 권력이 파고들어서 그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실제로 인민군들은 마을의 하층민과 소외된 신분 계층을 이용해가지고 인민재판을 시켜가지고 잔혹한 일들을 쉽게 벌이곤 했었거든요. 이 수많은 희생자를 낸 마을에서 벌인 작은 전쟁들은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누적된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과 모순이 폭발한 건 사실입니다만 거기다가 갑작스런 남북분단은 마을 공동체 내 갈등을 차근차근 해소할 기회를 안 줬던 거죠. 그런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내지 못한 마을은 국가 권력의 침투에 속수무책이었고 남북 간의 국가 권력들의 선동과 극단적인 대립 속에 무차별 학살이 벌어졌는 건데 2025년이 지금 기울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전쟁은 지속형이라는 것,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자신이 속해 있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의 위기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우리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 우리나라에 또 갈라치기 하는 정치인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득표, 세대간을 나눠서 틈새를 비집고 따먹으려고 하는 정책, 거길 비집고 자리매김하려는 비열한 정치인, 여당과 야당으로 고착화되어가는 지역 특성화 성향 등은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전쟁이 또 일어난다면 이 마을로 간 전쟁이 다시 또 반복되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책은 크게 한 5군데의 마을 얘기를 다루는데 첫 번째는 임진왜란의 공헌을 세운 성씨들이 있는 진도의 동족마을인 친족 간의 학살의 비극,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영암군의 한 양반마을의 시련을 다루고 두 번째로는 한국전쟁기의 평민 동족마을인 진주광씨 마을과 양반 동족마을인 풍량조씨 마을 사이에 벌어진 부여군의 충돌은 오랜 세월 동안 쌓여왔고 또 여전히 남아있던 신분 갈등이 폭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내전으로서는 한국전쟁이 부분적으로는 옛 신분 간의 투쟁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시대의 신분제는 비록 제도적으로는 폐지됐지만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남아있었던 겁니다. 덕분에 한국전쟁은 그런 신분제 의식의 청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전쟁 이후에 두 마을은 한동안 치열한 갈등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었는데 하지만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화해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신분의식은 가능한 한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도 현장에서 관측된 내용을 저자는 적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당진군 합덕리 지역의 주민들 간의 지주와 말음, 거기에 반대편에 소작 과 머슴 간의 갈등 이야기도 나옵니다. 농업용수와 소작지를 둘러싼 갈등, 가톨릭 교도와 사회주의 간의 갈등, 경쟁 집안끼리의 오랜 갈등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경우는 이 경우인데 평상시 같으면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남과 북이라는 국가 권력은 자신들에게 충성을 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갈등 관계를 악용했던 거죠. 네 번째 얘기는 금강상류 지역의 산간마을인 9.28 서울수복 이후에 빨치산 활동이 막 활성화되던 시점에 금산군 부림에는 빨치산에게 큰 피해를 보았던 지역인데 평소에는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돈독했던 관계가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지면서 해평길씨는 좌익으로 돌아섰고 우익으로 갈라선 남원강씨들이 서로 간에 대립했던 내용들을 다룹니다. 이 마을로 간 한국전쟁이 특별한 것은 미시사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남쪽 지방의 혁명적 정세 조정의 주된 요인을 소작농이 지주층에 대해서
하면서 계급 투쟁을 했다라는 것을 찾았지만 박 교수는 대규모 민간 학살을 부른 좌우 충돌은 흔히 얘기하듯이 계급과 이념 갈등보다는 양반과 평민의 신분 갈등, 친족 내부의 갈등, 마을 간의 갈등, 종교와 이념 간의 갈등 등이 얽힌 복합적 갈등 구조에서 비롯됐고 그 중에서도 친분, 마을, 신분 간의 갈등이 조금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모두 학살로 표출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이 책에서 쓰고 있는데 지역 갈등의 요인이 자체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대규모 학살로 귀결된 것은 전쟁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전쟁을 주도하면서 주민등의 갈등을 증폭시켰고 그를 이용한 남북 국가 권력이 개입 때문이었다. 박 교수는 갈등 대화와 타협으로 현명하게 풀지 못한 한국분의 미수성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여전히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미수성이 지배하는 한국의 현실을 걱정했던 거죠. 60년이 지나도록 비극이 현재 진행인 것은 한국의 성속을 가로막는 식민 잔재와 남북을 각기 좌우의 극단화로 정체시키고 있는 분단 때문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저자가 이 책을 쓰면서 내린 결론은 총론에 이미 실려 있는데 하지만 청론에 쓰지 못한 또 하나의 결론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쟁 이전에 한국 사회는 갈등 요소가 대단히 많은 사회였고 신분제, 지주제, 시족 갈등, 마을 갈등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한국인들은 현명하게 답을 찾지 못했고 그 결과가 한국 전쟁기의 격렬한 충돌과 반복적인 학살로 나타난 겁니다. 톱질이라고 하죠. 좌익, 우익이 서로 간을 물고 뜯었던 거죠. 어느 사회든 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갈등을 얼마나 현명하게 풀어내는가 이게 핵심인데 한국인들은 그런 점에 좀 미숙했고 마음이 넓지 못했나요? 학습을 하지 못해서 그런가요? 좌우간에 그 결과가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이 책을 쓰면서 내내 느꼈던 저자의 심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런 물음을 던져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남북 간의 갈등, 남한 내 각 사회지단 간의 갈등을 얼마나 현명하게 풀어가고 있는가? 한국 사회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기보다는 여전히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데 익숙한 건 아닌가?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신교육을 받은 사람이 성년이 되고 그들이 마을에 상당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이후였거든요. 당시 신문들은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평민층과 양반층이 신분 문제로 잦은 충돌을 벌였고 양반들은 의식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양반들이 자유단을 조직해서 평등한 대우를 주장하는 평민층에게 대해 무력으로 대응하기도 했죠. 신분제의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주역들은 1920년과 30년대 신교육을 통해서 신분의식으로 벗어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를 전후해서 신분의식은 좀 더 큰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겁니다. 인민군의 진주는 신분제와 맞물리면서 갖은 핍박과 서름을 당해오던 사람들에게는 신분제를 전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비춰졌던 겁니다. 평민들과 천민층 사이에 원한을 품고 있던 사람들은 더 이들은 결정적인 기회가 왔다고 보고 양반 측에 강력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무당이라는 계층들도 인민군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한 계층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무당은 신분상으로 천민 측에 속했기 때문에 양반은 양반대로 평민은 평민대로 양쪽으로 천대를 받았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인민군들은 이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1950년 봄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농지개혁 계획에는 소작농들에게 땅을 배분하겠다라는 조항은 들어있었지만 머슴들에게 땅을 분배한다는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머슴들은 민군이 내려와가지고 자신들에게 땅을 분배해준다고 하니 적극적인 충성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인민군들은 지주의 땅 대부분이 소작농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작농의 토지를 일부 몰수해서 머슴들에게 나눠줬는데 이 때문에 자작농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죠. 인민군 치하에서 토지개혁 실무를 담당한 것은 각 마을의 농촌위원회인데 여기에 소작농들과 머슴들이 적극 참여했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머슴들에겐 땅을 안 넣어줬으니 그 머슴들이 인민군에 협력할 수밖에 해요. 이 한국전쟁기에 민간의 커다란 충돌을 불러온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은 종교와 이념 간의 갈등입니다. 여기서 종교는 주로 기독교, 개신교와 천주교죠. 이념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인민군과 이 토착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는 우익편이라는 관점에서 기독교들을 숙청의 대상으로 간주했고 이것이 마을 주민들의 충돌을 불러온 또 하나의 요인이었습니다. 개신교 신도들의 피해는 천주교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컸다고 합니다. 전쟁 전에 기독교인들은 대표적인 친이승만 세력이었고 조직과 정보망을 갖추고 있어서 인민군들이 보기엔 굉장히 위험한 요소로 인식됐기 때문에 학살이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국가 권력들이 마을 공동체까지 깊숙하게 개입한 이유는 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국가의 권력 기반을 굳건히 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전쟁을 치르기 위한 인적 자원의 동원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이유를 찾을 수 있고 세 번째 이유로는 전쟁 이후의 치안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이 간절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을 갈라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쪽도 그랬고 북쪽도 그랬던 거죠. 이 상황들의 배경을 여러 구술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취합해보면 1930년대까지도 양반가의 구성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평민들에게 말을 낮춰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민들이 양반들에게 대등하게 나오려고 하면 이를 관습을 어긴다고 하면서 앞에 본 것 같이 집단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전쟁 때 군인보다 더 많이 죽어간 북한 쪽에서 인민들, 남한 쪽에서는 국민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도대체 어디서 기인했는가, 그 마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마을에서 벌어진 작은 전쟁, 또 하나의 한국전쟁을 미시적으로 바라본 박찬승 저자의 마을로 간 한국전쟁이었습니다. 히스토리 북스토리 조통이었습니다.